안녕하세요.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슬기로운 부동산 투자를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로 강의 출발합니다. 재테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가 재테크 투자를 할 때는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자, 오늘 확실하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맞죠? 틀린 말 아닙니다.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그리고 많이 얘기하죠.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다 좋은 얘기예요.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이 돈을 벌기 위해서가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상하게 돈 얘기하는 걸 싫어해. 그렇기 때문에 안정된 노후나 경제적 자유 이런 미사고를 동원하는 거죠.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돈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돈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거 다들 인식하시죠? 과거에 우리 많이 먹는, 지금도 나오고 있는 새우깡, 현재 새우깡 가격 보면요. 71년도에 50원이었습니다. 71년도 50원. 지난해 2024년 1,400원으로 28배. 정말 엄청나게 올랐죠. 28배가 상승했어요. 50원에서. 이게 28배. 자, 그렇다면 주택은 어떨까요? 음마아파트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음마아파트 지금 41억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34평형이. 자, 음마아파트 최초 분양가가 얼마예요? 2,094만 5천 원. 79년도에 분양할 때 2,094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41억 원. 약 20배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현금 10억하고 지금의 현금 10억하고 가치가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20년 전에 현금 10억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가 건물 살 수 있었어요. 5층짜리 뭐 이런 것들. 그렇다면 지금 그 20년 전 상가 건물은 얼마나 지금 가격이 올라 있을까요? 뭔 얘기를 하는 거죠? 가격이 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해 왔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자, 이 하락하는 이유 뭐예요?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은 뭐예요? 화폐 가치,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그런 경제 현상을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된다, 이런 전제 조건이 깔린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조금 전에 보셨듯이 돈의 가치는 계속해서 하락해 왔다는 겁니다. 음마아파트 79년도 2천만 원 조금 넘게 분양할 때 신문기사들 어떻게 나왔어요? 너무 비싸다. 무슨 서민 아파트가 2천만 원이 넘냐 분양가가,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은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뭐예요? 실물 자산을 바꿔놔야 된다는 거예요. 실물 자산. 자, 모든 나라, 대부분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뭐예요? 전부 인플레이션을 겪어왔다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저는 항상 바보다. 현금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분들 바보다. 이런 얘기들을 제 농담 삼아 많이 합니다만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현금 1억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현금 1억을. 그래가지고 금고에다 넣어놨어, 집에. 금고에 넣어놨을 때 물가가 2% 올라요. 물가가 2%. 그러면은 1년 후가 지나면은 1억짜리 현금을 넣어놨던 게 9,80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5년 후에 9,060만 원, 10년 후면은 8,200만 원, 20년 후 6,730만 원. 물가가 2%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런데 물가가 3% 오르면 어때요? 1년 후에 9,710만 원. 1억을 넣어놨는데 1억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내 돈이 사라진다.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처럼 갈 거다라는 얘기를, 부동산이 하락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가 폭망하기를 바라는 행태예요. 자, 일본은 디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겪었는데, 디플레이션은 물건의 가격,
계속 떨어지고요.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에요. 돈의 가치가 오히려 올라가네, 반대로. 인플레이션과 반대로. 그래서 미국발 대공황, 1929년도에 대공황,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세계 2차 대전, 이런 어떤 특수한 상황들, 전 세계 경제가 휘청휘청하는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만 디플레이션이 생겼다는 것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는 다 여태까지 인플레이션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격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자, 하락한다는 말에 지금도 집값이 떨어질 것이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 서민들 좋고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락한다는 말이 현혹되면 안 돼요. 맞지가 않는 얘기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가, 인건비, 철근, 콘크리트, 원자재값 다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하는데 어떻게 분양가,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떨어집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요, 모든 지표가 다 지금 상승으로 진행 중이고, 그리고 급등을 오히려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많은 체감으로 느끼는 게 상당히 많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강남권에서 번져서 그다음에 마포, 성동 이런 쪽으로 지금 다 번져가고 있다. 외곽까지도 오른다. 지금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팩트는요, 매매 거래량과 전세 거래량 다 동시에 늘고 있어요. 늘고 있고 전세 매물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 항상 동반 상승하고 있다. 같이 오르고 있다는 거. 근데 전세가도 계속 오르고 매매가도 오르지만 전세가 상승보다 매매가 상승폭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 이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만 반드시 알자. 이게 뭡니까?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이 아닌 뭐를 보유해라? 실물 자산을 보유해라. 반대로 디플레이션 시대에는 실물 자산을 다 팔아라. 그리고 뭘 보여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무 간단하죠? 자, 이것만 우리가 잘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실물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금융 자산을 제외한 자산으로 형체가 있는 자산, 우리 대표적으로 부동산 자산, 그다음에 골동품 있죠. 뭐 그림이라든지 옛날에 오래된 그림들 엄청 비싸죠. 미술품, 금,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실물 자산이자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 금, 기념주화 뭐 이런 것들이 한마디로 실물 자산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현금을 실물 자산 쪽으로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이 재테크에는 부동산 투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 투자도 있고요. 뭐 골동품 투자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그 투자 방식이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단지 부동산 자산은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고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하라고 하는 것뿐이지 투자의 방식은 여러 가지죠. 자, CSI 지수라는 걸 한번 보시죠. 이게 주택가격 전망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한국은행에 가면 나오는 지수인데요. 자, CSI 지수가 100 이상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사람들이 오른다라고, 집값이 오른다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100 이상이면. 그리고 100 이하면 어떻게 돼요? 떨어질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보면요, 여기 보면은 2024년 8월 달 119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게 심리지수가. 그러다가 계속 하락을 하다가요, 2025년 2월 달, 올해 2월 달, 올 초 2월 달이 되니까 99로 반등했네. 계속 떨어져 왔죠. 이렇게 계속 떨어져다 99로 반등을 하다가 3월 달이 되니까 105로 드디어 100이 넘어가서 심리적으로 이제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다가 108, 6월 달은 뭐예요? 120까지. 이 2000 몇 년도예요? 이때가 2024년도 8월 달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120까지 엄청나게 올라 있죠. 이게 심리지수입니다. 이게 부동산의 주택가격에 대한 심리지수인데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지금 이 CSI 지수가 100 이상이 되면은 앞으로 1년 후에 집값이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1년 후에 집값이 오르려면, 오른다고 우리가 확신을 갖고 가정을 한다면 집은 언제 사야 되죠? 지금 사야죠. 1년 후에 오르는데 그때는 너무 비쌀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 CSI 지수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매매가의 선행 지표는 항상 거래량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래량이 늘어나면 매매가도 오른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이것도 가만히 보시면은 2024년 7월 달에 9천 건이 넘어갔죠. 그러다가 계속 조금 뭔가 보합사 떨어지고 하다가 3천 건대를 유지하다가 1월 달이 되니까 3,501건으로 12월 달 2024년 12월에 3,441건에서 3,501건으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2월 달이 되니까 6천 건대로 확 뛰었어요. 자, 3월 달 거래량이 10,000 넘었고요. 4월 달 거래량이 5,433. 5월 달 거래량은 6월 말에 나오죠. 6월 말에 5월 거래량이 다 나옵니다. 벌써 8천 건이 넘어갈 것 같아요. 지금 8천 건 이상 될 것 같고요. 지금 거래량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 이게 뭐예요? 매매가의 선행지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발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남들과 다른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자, 시장이 흐름이 상승 추세면 규제 효과는 뭐예요? 단기간에 불과하다. 제가 강의를 할 때나 세미나를 할 때 항상 말씀드렸던 얘기죠. 규제 효과는 단기간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긴다. 이런 얘기 많이 드렸죠. 그리고 타이밍, 부동산 타이밍 싸움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절대 눈 뜨고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이제 그 하나의 순간순간들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해주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정책 방향을 거슬리면 절대 안 됩니다. 정책 방향은 동쪽으로 가는데 우리 서쪽으로 가면 됩니까?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책 방향이 뭐예요? 지금 공급이 부족하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일단 정책 방향이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책 방향이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올해가 초양극화의 원년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초양극화의 원년에는 양극화 시장에서는 이 초양극화 원년은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점점 커져서 초양극화 될 때는 오르는 지역만 오른다. 앞으로 점점 격차가 벌어질 것이다. 중심 지역과 외곽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더 심하게 벌어질 거다. 그래서 양극화를 넘어서 초양극화 시장에 우리가 어느 지역을 잡아야 내가 투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알찬 강의로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